지금부터 월급 20% 삭감합니다.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항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2년 월급 300만원, 26년 월급 300만원.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같은 돈일까요? 아니에요. 환율 바뀌고 물가 오르고 지금 300만원은 4년 전보다 54만원 적은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깎은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깎은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겪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찾다가 공통점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공통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루마블 해보셨죠? 누구든 시작점을 지날 때마다 3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게임 중반에 은행장이 갑자기 이래요. 야, 이제부터 50만원씩 줄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와, 돈 많아졌다. 근데 땅 주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모두 주머니에 돈 많아진 거 알면 뭐해요? 통행료를 올립니다. 건물값도 올려요. 근데 결국 늘어난 돈만큼 모든 게 비싸져요. 실질 구매력은 그대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은행장이랑 친해서 돈 풀리는 걸 미리 알았다면 땅값 오르기 전에 좋은 땅 다 사놓겠죠. 돈 풀리고 땅값 오르면 미리 산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정부가 돈 찍으면 대형은행, 자산가들한테 먼저 흘러갑니다. 그들은 물가 오르기 전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사두죠. 그 돈이 여러분 월급 봉투에 도착할 때쯤엔 이미 다 비싸진 뒤입니다. 정부는 왜 자꾸 돈을 찍어낼까요? 국가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세금 올리면요, 국민들이 싫어해요. 선거에서 집니다. 몇천 년 역사를 봐도 세금은 누구도 함부로 못 올립니다. 대신 화폐를 찍어내죠. 전쟁을 준비하는 군주, 피라미드를 짓는 왕, 경기를 살리겠다는 대통령, 돈이 필요하면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 뒤엔 어김없이 인플레이션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자가 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1970년대 한국 강남 땅 진화. 빚내서 땅 샀더니 인플레이션이 빚을 대신 갚아주더라. 63년에 강남구 신사동 땅값은 평당 200원입니다. 근데 79년에는 같은 땅이 평당 40만 원이에요. 16년 만에 2000배가 오른 거죠. 2000%가 아니라 2000배입니다. 그건 강남 개발 때문이지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이냐. 맞아요. 개발 호재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당시 물가 상승률이 연 15%를 넘었어요. 근데 대출 금리는 그보다 낮았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라면 한 봉지 1,000원이라고 칩시다. 은행에서 100만원 빌렸어요. 라면 1000봉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10년 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라면이 2,000원이 됐어요. 갚아야 할 돈은요? 여전히 100만원. 숫자는 그대로. 근데 이 100만원으로 이제 라면 몇 봉지 사요? 500봉지밖에 못 삽니다. 빌릴 때는 1000봉지 값 빌렸는데 갚을 때는 500봉지 값만 갚는데요. 나머지 500봉지는요? 인플레이션이 대신 갚아준 겁니다. 70년대 강남 땅 산 사람들이 정확히 이 구조를 탔어요. 빚내서 땅 사고, 땅값은 오르고, 빚은 높고, 수익을 두 번 먹은 거죠. 이게 한국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 미국입니다. 달러를 금으로 못 바꾸게 된 순간 달러를 버린 사람들이 이겼어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발표합니다. 이제 달러 들고 와도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원래 미국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1온스, 그러니까 금 약 31g을 들고 정부에 가면 35g으로 바꿔줬습니다. 반대로 35달러 들고 가면 금 31g 줬어요. 그래서 달러가 믿음직했던 겁니다. 이 종이를 가져가면 진짜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근데 닉슨이 그 약속을 깹니다.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아, 달러를 보장해주는 게 사라졌구나. 그래서 달러 버리고 금 샀습니다. 1970년 금 가격은 1온스당 35달러, 80년 1온스당 850달러, 10년 만에 24배예요. 2400%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정금리 대출로 집 산 사람들. 고정금리가 뭐냐면 빌릴 때 정한 이자율이 끝까지 안 바뀌는 겁니다. 연 8%로 빌렸으면 10년 뒤에도 8%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연 10% 넘게 터졌어요. 물가는 매년 10% 오르는데 내 대출이자는 8%로 고정. 매년 2%씩 이득이죠. 10년 뒤에 빚의 실질 가치가 70% 넘게 녹았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빚은 사라졌어요. 70년대에는 땅과 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일까요? 한 남자가 이 시대에 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녹는 달러를 빌려서 녹지 않는 디지털 금을 샀다. 마이클 세일러,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회사 돈 수십조 원을 빌려서 전부 비트코인 산 남자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 CEO였어요. 근데 2020년부터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해요. 쉽게 말해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돈 빌려줘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돈을 빌린 겁니다. 금리가 1%도 안 됐어요. 그 돈으로 뭘 했냐? 비트코인 샀습니다. 계속 미친 듯이.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63만 개가 넘어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약 3%를 한 회사가 들고 있는 겁니다. 금액으로 치면 70조 원이 넘어요. 논리는 이거예요. 달러는 가치가 매년 떨어진다. 정부가 계속 찍어내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영원히 고정이다. 아무도 더 못 찍는다. 가치 떨어지는 달러 빌려서 희소한 디지털 자산을 사는 거다. 빌린 달러는 인플레이션이 갉아먹고 비트코인은 희소성 때문에 오를 거다. 70년대 강남 땅을 산 사람들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시대만 다르고 자산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 부자들 얘기는 알겠는데 나는 강남 땅 살 돈도 없고 수십조 빌릴 수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세 케이스 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남 땅, 금, 비트코인 전부 희소한 자산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원리는 간단해요.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으로 옮겨라. 그게 금이든 땅이든 비트코인이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으면 녹는다는 겁니다. 50년 전에 강남 땅을 안 산 사람들, 70년대에 금 안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안 산 게 아닙니다. 몰랐던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부자와 벼락거지를 갈랐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오늘도 조용히 녹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로 옮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뭐냐? 진짜 금이랑 비슷하냐?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